매일 그 하루하루 주제를 다루니까 같은 걸로 가면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종목 시장 다 다루는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징어 게임으로 가겠는데요. 자, 기사 하나 오늘 좀 우연히 보다 보니까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 네, 아카디안의 라몬트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자, 한국의 서학개미를 오징어 게임에 비유한 건데요. 우리 예탁 결제원 기준으로 작년 말 한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량이 11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라몬트 부사장의 말은 사실 이 금액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근데 특정 섹터 종목이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그런 테마성 종목에서 급등락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이런 종목들의 사업개미의 어떤 개입이 많았다는 거죠. 마치 그 오징어 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 OTT,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 같이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어떤 행태와 같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한국 개미들은 곧 폭락할 증권들을 매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꼬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 미 금융 역사에서 돌아왔을 때 재앙 직전에 한국 개미들의 매수가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화 대사가 있죠. 너나 잘하세요. 자, 뭔 얘기냐면, 자, 우리 사업개미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런 우량 빅테크 쪽에서 작년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잡테마만 매매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아카디안 같은 경우도 콘트로 자산을 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카디안이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코스닥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은 이 외국인의 알고리즘 매매거든요. 작년 기준 알고리즘 매매가 우리 거래 대금이 무려 2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2018년부터 이 알고리즘 매매가 본격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기억하시죠? 2020년 그때 우리 통합게임 운동이 벌어질 때 거래 대금이 폭증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규모로 늘었고, 지금도 보시면 우리 코스닥 시장 정말 작은 시장인데 며칠 만에 천억, 이천억, 삼천억의 매매가 계속 돌아갑니다. 근데 또 그 길게 놓고 보면 거의 똔똔이다 이거죠. 외국인 매수 매도는 없어요. 매일 이런 큰 규모의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오늘 급등 10%, 20%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 거기엔 10중 8구는 외국인 매수가 잔뜩 붙어 있다는 것. 금방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매매가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뭐 괜찮아요. 시스템 트레이딩이 수급에 도움은 되지만은 이 매매가 느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 종목 시세를 또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장 교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하든 그건 결국은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몫이라고 해요.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서학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테크주를 매매하든 테마주를 매매하든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카디안 같은 경우는 롱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이 개별 종목을 뒤흔들어 놓는, 급등락을 만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불법 공매도도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죠? 쌤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만은 그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는 거죠. 최근 우리 증시와 미증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닮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증시도 지금 조정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조정의 기운이 아니라 이미 조정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쏠림 현상이 어떤 특정 섹터와 종목 쪽에 급등락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십시오. 매일 올라오는 종목이 달라요. 어제 뭐가 올랐습니까? 반도체, 로봇 올라왔죠. 오늘 어땠습니까? 안 올라왔잖아요. 어제 급락했던 방산주가 오늘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빠르게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뭐 종목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의 투자 마인드가 중요한데, 이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 특히 포모 같은 경우는 포모 때문에 허둥지둥 사는 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된다. 기억하십니까? 2023년 7월 그 기억을 하십니까? 자, 2022년 말부터 해서 우리 증시가 그때 당시 올랐는데
상반기 최고의 히트 종목이 뭡니까? 2차 전지였거든요. 특히 2023년 7월 여름 같은 경우는 폭등을 했고 나만 2차 전지 종목이 없어. 그래가지고 포모 현상 때문에 그 2023년 7월에 매수한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안 사시다가 이제 2차 전지를 사십니까? 그러고 나서 그 종목들이 지금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 있다고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만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2차 전지만 있어. 조선주만 있어.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2023년 물론 배는 아프지만 그 여름에 그 7월에 2차 전지가 아니고 만약에 반도체를 우리가 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 7월까지 1년 동안 반도체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종목들이 테마주들이 돌아가고 또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배를 아파한다면 그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마인드를 포문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 그러면 가장 포모 현상이 많이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조선도 많이 나왔지만은 아마도 그건 방산일 겁니다. 많은 테마주들이 돌아갔는데 특히 섹터 종목 중에서는 방산주가 가장 많이 올라갔죠. 자, 어제 방산주가 폭락을 하면서 경기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자, 방산주도 가만히 보시면은 누가 시세를 주도하는가 똑같습니다. 오늘 급등 나온 게 어디죠? 현대로템이죠. 외국인들 어땠습니까? 엄청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오른 종목 LIG 넥스원은 외국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가 나왔잖아요. 외국인이 철저히 시세를 좌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전체 방산주 같은 경우는 과연 여기가 꼭지일까? 아니면 더 갈 것인가? 내가 따라잡을 것인가? 보유자는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대단히 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제가 현대로템에 관한 종목을 좀 분석을 해놨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 현대로템을 분석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가격을 얼마를 봐야 될지. 근데 이게 현대로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방산주 전체를 비슷하게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자, 유튜브 채널에서 김우식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와요, 아직은. 김우식 주식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가지고 있으신 분도 중요하지만은 포모 때문에 오늘 내일 막 사고 싶은 분들 있죠. 이분들께도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